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익남입니다. 오늘은 대회 영상입니다.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캠파놀러 그란폰도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출발해 북한강을 따라 올라간 후 콤 구간인 배오령을 넘고 이후 주곡터널, 늘목고개, 하오고개, 배치고개, 배오령 반대방향 등 7개 산을 오르내린 후 복귀길에 마지막 고탕고개를 넘고 다시 북한강을 따라 내려오는 거리 123km, 획득고도 2634m의 코스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도 무슨 배짱인지 미리 코스에 대한 숙지 없이 대회 당일 와서야 큰 언덕을 8개나 넘어야 하고 획고가 꽤 높은 난이도 높은 대회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된 마티즈에 자전거를 싣고 춘천으로 왔는데 마티즈 굉음이랑 성능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TWR 꿀꿀님도 만나고 캐논데일 라이더스 클럽 사람들과도 만나서 출발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늦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물통을 차에 두고 그냥 왔네요. 갔다 다시 돌아오니 만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냥 혼자 출발해야겠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출발합니다. 고도표를 보듯이 초반과 후반 빼고는 대부분 구간이 꽤 높은 산들을 업힐하고 다운이라는 코스입니다. 핸들바에 붙여온 고도표를 보니 와, 이거 코스가 뭐 이래 하는 생각이 들며 이제야 걱정이 됩니다. 퍼레이드 구간을 달립니다. 참석자가 많은지 중간중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왕복 2차선 도로로 더 좁아져 병목이 생깁니다. 서행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자주 들리네요. 오른쪽으로 북한강 멋진 경치가 보이는데 라이더들이 너무 많아 주행에 집중하느라 보지는 못합니다. 의암댐을 건넙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이 길은 많은 인원이 통과하기엔 너무 좁은 코스입니다. 이제 좀 정체가 풀리는가 싶은데요. 앞 라이더에 붙어 지긋한 속도로 갑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 우회전하고요. 마샬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틀며 통제를 하고 있지만 브레이드 구간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한편 생각으로는 잠깐씩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가는 라이더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렵겠지만 내년엔 양쪽 차선 모두 차량 통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는 차들로 인해 자주 서행 공간이 생깁니다. 북한강 옆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8도로 약간 썰렁합니다. 긴팔 저지, 바람막이를 입고 아래에는 반빕 저지에 니워머를 입어서 많이 춥진 않습니다. 여기선 앞서가시는 분이 클릿이 빠져 부딪힐 뻔했습니다. 라익남은 조금은 출발이 늦어 앞서가고 싶은 마음에 중앙선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팩이 안정돼 180W 정도, 속도는 시속 35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제 샀던 뉴 워머가 자꾸 내려갑니다. 페달링을 빨리 할수록
니워머가 내려갑니다. 너무 신경 쓰이네요. 사이즈를 M으로 샀는데 앙상한 제 다리엔 S가 맞나 봅니다. 이래가지고는 불편해서 끝까지 못 달릴 것 같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멈춰서 벗어버려야겠어요. 여기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니 길이 넓어집니다. 파워를 많이 쓰며 앞쪽으로 나갑니다. 퍼레이드 구간 도로 폭이 이 정도는 되어야 병목도 덜하고 안전한 것 같은데요. 요리조리 길이에 따라 기차, 버스, 택시 등을 바꿔 타며 달립니다. 여기도 깔따구필입니다. 이 2차선 도로를 넓게 쓰며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는 우측이 다 비었길래 스프린트도 해보고요. 거의 그냥 붙어가지 굳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라인남입니다. 여기 오는 중에 니워머를 몇 번이나 당겨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여 미치겠네요. 여기서 좌회전해 배우령 쪽으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하자마자 콤 구간 계측선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콤 욕심은 없지만 계측전에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 니워머를 벗습니다. 밤비비라 약간 썰렁해도 추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계측 구간을 넘고 콤 구간입니다. 스트라바 구간을 보겠습니다. 배우령은 거리 5.21km, 획득고도 433m, 평균경사 8.3%의 UCI 어필 2등급 구간입니다. 사실 제대로 콤 기록을 중요시하고 운동할 거면 배우령이 거리가 얼마고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 평균 파워를 몇 와트로 가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항상 저는 그런 폰도를 투어 느낌으로 와 그런지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죠. 초반에는 3-4%의 약 오르막입니다. 조금 지나니 경사도가 올라갑니다. 존 6의 파워를 써가며 추월해 갑니다. 꽤 많은 사람을 추월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 나오네요. 잠깐 쉬어갑니다. 앞라이더를 따라가다가 300W 이상 댄싱을 치며 앞으로 나갑니다. 존 4, 존 5 정도의 강도로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구간은 중앙선을 잠깐 넘어 추월도 하고요. 경사도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도 쉬지 않고 파워를 올려봅니다. 잠깐의 내리막입니다. 어필 탄력으로 최대한 멀리 가봅니다. 저속 전용 차도가 나오는 거 보니 다시 오르막인가 봅니다.
이번엔 10%가 넘는 고각이네요. 케이던스도 분당 60rpm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씁니다. 존4 한계치의 강도로 올라갑니다. (280W)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저를 추월하는 분들도 많네요. 경사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때는 쉬지 않고 탄력을 붙입니다. 다시 경사도가 오릅니다. 저경사 구간에서 힘을 써서 오히려 여기서는 페이스가 낮아집니다. 다리를 풀 겸 댄싱도 해보고요. 좀 더 파워를 내야 하는데 200W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멘탈도 약해졌고 다리도 아픕니다. 아까와 다르게 제가 추월하는 사람보다 저를 추월해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완전 고각이 아닌 6에서 7%의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다시 힘을 내 라이더들을 추월해봅니다. 길이 2차선으로 넓어지니 여지없이 경사를 10% 가까이 넘게 올리네요. 고도표상으로는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와후 롬2에 있는 서밋 기능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고민되네요. 서밋 기능을 켜고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고 가는 게 좋은지 그냥 모르고 가는 게 약인지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페이지를 전환하게 되네요. 다 와가는지 라이더들이 마지막 힘을 짜길래 저도 댄싱을 치며 따라갈까 하다가 이내에 떨어집니다. 사진을 찍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회를 끝나고 여러 곳에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찾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춘천 그란폰드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다 와가다 봅니다. 경사도가 낮아지네요. 바로 보급이 있어 페이스를 올립니다. 계측 구간을 통과합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35분 동안 올라왔고 262등을 했습니다. 1등이 24분이니 저랑 10분 이상 차이 나네요. 그리고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1차 보급입니다. 보급이 좋습니다. 콜라, 바나나, 오뎅 등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벼울형 다운힐을 내려갑니다.
겁이 많아 속도를 제어하며 안전하게 내려가고요. 용사도가 10% 정도 되어 보이네요. 나중에 여기를 역방향으로 다시 올라올 거 생각하니 굳이 지금 왜 내려가야 하나 싶습니다. 바람막이를 입었는데도 다운힐은 춥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갑작스럽게 깔딱어필이 나타나고 다시 내리막입니다. 터널로 지나온 차들과 합류되는 구간이네요. 완전히 차량 통제를 할 수는 없어 차량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양내리막을 페달링하며 시원하게 혹은 춥게 달립니다. 춘천이 서울과 가깝고 차량 통행이 많아 이해는 하지만 좀 불편한 구간이 있네요. 회전교차로에서 직진하여 달립니다. 잠깐의 평지 후 다시 오르막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오르막. 스트라바 구간으로는 추곡터널 서쪽이라고 되어 있고 거리 2.71km, 획득고도 126m, 평균 경사 4.6%입니다. 여령보단 경사도도 낮고 거리도 짧은 편입니다. 어필, 다운힐에 모두 흩어져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팽라이딩의 의미가 없네요. 솔로하고 있습니다. 콤 구간도 아니고 해서 아직 대회가 많이 남았기에 존 3, 4 정도의 지긋한 파워로 갑니다. 여기는 지도에서 보는 대로 추곡 터널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막입니다. 커브도 없고 해서 더 지치네요. 추곡 터널이 보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언덕 정상인가 봅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팩을 터널 옆에서 보내고요. 터널 통과 후 다시 내리막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며 속도를 낼 겸 여러 자세도 취합니다. 그나저나 날씨는 흐리고 썰렁하고 코스 자체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 어쩌면 외로울 정도로 솔라하고 있습니다. 언덕을 다 내려오고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좀 쉬어가겠지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다시 어필이거든요. 세 번째 어필, 늘목고개 북측이라는 구간입니다. 거리 2.78km, 획고 157m, 5.6%의 오르막입니다.
아까 주곡 터널 어필과 비슷한 구간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응원도 받고요. 초반에는 경사가 낮더니 다시 오르막이 세집니다. 템포 강도로 지그시 갑니다. 경사도가 좀 낮아지면 오히려 페이스를 올려 추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덕을 다 오릅니다. 마샬의 어머를 받듯 같이 내려갑니다. 거의 다 내려오니 또 우회전입니다. 동네길을 지나고요. 여지없이 다시 오르막이겠죠. 네 번째 어필입니다. 여기는 스트라바 공식 구간이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다만 여기 세개 언덕을 청평사 대중소라고 하나 봅니다. 청평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요. 약간 이때부터 좀 짜증이 납니다. 먼 코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평지도 좀 달리고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코스를 너무 어필 위주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네 번째 언덕도 초반에 경사가 낮더니 다시 10% 이상 경사를 올립니다. 심박을 쉴 겸 댄싱을 하고요. 저보다 빠른 사람은 먼저 갔고 저보다 느린 사람은 뒤에 있는지 주위에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헤어핀은 경사가 15%까지 이어집니다. 핸들바 상단을 잡고 상체를 올려 산소를 더 흡입합니다. 차가 전혀 다닐 것 같지 않은 산속 언덕길을 올라 정상에 도착합니다. 다 온 것 같아 댄식도 쳐보고요. 다시 내리막. 농촌 동네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운힐을 다 내려온 것 같으니 또 오르막이겠죠. 또 오르막이야. 금방 오르막입니다. 다섯 번째 오르막은 하우곡의 동측입니다. 거리 2.56km, 획득고도 248m, 평균 경사 9.3%의 3등급 어필입니다. 평균 경사가 꽤 높습니다. 평균이 저정되면 대부분 구간이 1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긴 15%를 넘어갑니다. 케이던스는 60 이하로 떨어진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란폰도를 여러 번 다녔지만 오늘처럼 딱히 재미없이 죽어라 언덕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대회는 처음입니다. 설화 그란폰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어필을 올라가는데 존 2, 3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몸도 늘지만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인 것 같습니다.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할지 돈 주고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인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으로도 15% 가까운 높은 경사가 느껴지시죠? 힘을 실어 댄싱으로 올라가 봅니다.
요새 평소에 훈련을 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투어 위주로 장거리를 천천히 다녔거든요. 좀 더 파워를 쓰며 올라가야 하는데 200W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 보이는 거 보니 다시 정상이 다 와가나 봅니다. 다시 내리막. 여기는 급커브입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다운힐도 그리 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춥거든요. 바람막이를 입었는데도 해가 없어 춥습니다. 잠깐의 깔딱 어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힐이네요. 약간의 양어필 탄력을 받아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다운힐. 왼쪽 길이길 바랬는데 자원봉사자분이 오른쪽으로 안내하네요. 아, 여긴 벽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사를 19%까지 올립니다. 저렇게 더 탄력 받으셔서 올라가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정말 이거 코스 너무한 거 아닌가요? 6번째 언덕이죠. 배치고개입니다. 거리 3.92km, 획득고도 327m, 평균 경사 8.3%. 이번엔 2등급 어필로 방금 언덕보다 더 힘든 곳이네요.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조금 오르니 정령사 보급소가 있네요. 여 근처에 정령사가 있나 봅니다. 제2보급소입니다. 바나나와 콜라를 마시고 출발합니다. 여기는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산행하러 온 사람들도 많네요. 주차장을 지나니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경사 10%. 확실히 보급을 하고 나니 힘이 좀 다시 생겼는지 점포 200W를 넘기며 가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이 와중에 15%를 넘나들고요. 아스팔트 길이 경사도 때문에 영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사 13%의 구간입니다. 와, 여긴 경사 20%를 찍어버리네요. 지금 언덕을 6개째 넘고 있으니 이거 넘고 2개만 더 넘으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힘을 짜냅니다. 미디어라고 쓰여있는 차가 지나며 사진을 찍길래 힘들지 않은 척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합니다. 내에 나가면 보통은 보급소가 아니면 정차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다리도 힘들고 해서 멈춰가 봅니다. 다시 다운힐입니다. 여기는 반대쪽 통행량이 꽤 있는 다운힐이네요. 천천히 갑니다. 다른 라이더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문득 보니 또 솔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어필인 배원형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회전교차로이네요. 좌회전해서 달립니다. 이제 지도를 보니 저 네모를 완성했네요. 저 네모 부분이 저 언덕 5개였습니다. 색깔이 진한 게 모두 경사가 높았던 네모였네요. 왠지 저 네모 부분 중간에 가장 큰 산 정상이 있고 정상 주위를 여러 언덕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차들이 꽤 많이 다니는 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 코스로 넣기엔 차들도 빨리 다니고 위험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까 보급한 에너지가 다시 빠져나가고 존트로 설렁설렁 오르고 있습니다. 배우령 터널 표지판이 보이네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지 않고 굳이 배우령을 오르겠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7번째 오르막, 역배우령 시작입니다. 배우령 북측 거리 3.04km, 획득고도 286m, 평균 경사 9.2%, 3등급 어필입니다. 다행히 콤 구간이었던 배우령 남측과 달리 언덕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거라 좀 나을 듯 합니다. 다만 지칠 대로 지쳐 이미 70km를 달린 상태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스트라바에 나온 것처럼 30분 넘게 오르막을 올라야 합니다. 물론 어필을 오르고 있는 지금은 서밋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존3 템포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오르는 걸 목표로 갑니다. 그란폰도가 장거리 구간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존3 템포 구간을 중심으로 많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에그 존2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거의 존2와 존3 사이인 170W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던스가 60 이상 넘어가야 파워가 200W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쳤습니다. 150W로 떨어지고 케이던스도 50rpm, 속도는 10km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있는 지금도 다시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몸무게가 가벼워 이점이 있는 어필인데 이렇게 느린 속도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느린 속도로 배우령 어필을 오르고 아까 내르는 보급소에 도착합니다. 날씨가 꽤 썰렁한데도 아이스크림 보급 좋네요. 메로나가 꿀맛입니다. 곧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오뎅탕을 먹고요. 그렇게도 먹습니다. 있는 건 하나씩 다 맛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다운이라고 꽤 평지가 이어지다 하나 남은 어필만 잠깐 놓으면 됩니다. 보라색 저지 입으신 라이더가 저랑 비슷한 속도의 다운힐을 하고 있네요. 약 어필에서는 댄싱을 치며 탄력으로 올라갑니다. 마을들이 보이는 거 보니 언덕을 다 내려왔나 봅니다. 아까 좌회전에서 들어왔던 길을 다시 우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평지 구간입니다. 200W 존3 4 강도로 달립니다. 앞에 페이스가 좋아 보이시는 분께 부탁해 봅니다. 그래, 이 맛이죠. 대회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분에게 붙어가고 또 제가 리드해서 붙여가는 게 재미이지 않겠습니까? 대회 후반 구간이 되어서야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 좀 아쉽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분이 있어 좀 더 파워를 쓰며 달립니다.
모태 신호를 주고 빠지고요. 네 명 정도의 팩이 형성되었네요. 여기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대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회전해서 마지막 고탄고개를 굳이 한 번 더 오르게 하는군요. 가끔 약간의 인터벌이 있지만 대부분 존 2, 3 정도의 강도로 달립니다. 근데 커브에서 인터벌이 생겨 존 7으로 따라가야 되네요. 다행히 다시 붙었습니다. 대회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든 붙어가야 됩니다. 다시 존 3의 템포로 붙어 시속 36km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인터벌이 걸려 좀 힘든데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놓아드려야겠습니다. 저 정도 페이스 팩이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훈련 안 한 게 티가 나는지 오늘만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까보다 조금은 페이스 여유 있는 분 뒤에서 붙어갑니다. 제가 끌어볼 겸 앞으로 나가고요. 그때 적당한 팩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잘 붙어가 봅니다. 저 갭을 메워야겠습니다. 에구 지쳤네요. 약간의 경사가 올라가니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마지막 8번째 언덕 시작이네요. 고탄고개입니다. 거리 2km, 획득고도 228m, 평균 경사가 무려 11.3%인 3등급 어필 코스입니다. 고도표로 봐서는 거리는 배우령보다 짧은데 고각이네요. 아직 산 기슭 초입이라 경사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고탄고개인가 봅니다. 좀 쉬어가야겠습니다. 7개의 언덕에 털리고 평지 팩에 무리해서 털리고 오늘 대회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아까 팩 제 앞에 있던 분이 보입니다. 존 4로 추월해서 가봅니다. 여기는 경사 15%, 대회 내내 안 보이던 끌바 하시는 분이 몇 분 보이네요. 번호표 색깔을 보니 메리오 타시는 분인가 봅니다. 춘천을 경험이 적은 라이더 분들이 오셨으면 오늘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에겐 상주나 영산강 같은 코스가 그란폰드의 참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메리오 끌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사이 고탄고개 정상 마지막 4보급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물만 마시고 출발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언덕은 다 올라왔거든요. 다만 남은 구간도 30km나 되어서 많이 지친 나행남이 평지에서 적당한 페이스의 팩을 만나 잘 붙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적당한 팩 없이 솔로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늦고 더 지칠 테니까요. 다운힐을 다 내려옵니다. 약내리막 아니면 약오르막 아니면 평지, 적당한 팩에 붙어갑니다. 갑작스러운 깔딱어필에 떨어지는데요. 다시 붙고 싶습니다. 에고, 이게 안 붙어지네요. 다시 반성하는 라익남입니다. 잠깐 투어 온 것처럼 낮은 페이스로 솔로합니다. 길이 임시 포장되어 있어 상태가 좋지 않네요. 오늘은 어필에서도 많이 따이고 다운힐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따이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북한강을 끼고 달립니다.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을 건넙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투어 모드로 달립니다. 여기 다리 구간은 특히 더 경치가 멋있네요. 와중에 쌩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행 100km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바람 역풍이 세서 드롭바를 잡고 달려봅니다. 파워는 존2밖에 안 되지만요. 좀 페이스가 빨라 보이는 팩이 보입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젠 솔직히 경치는 둘째치고 그냥 빨리 대회 끝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팩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라익남, 반성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몇 번이나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호련히 뒤에서 나타나신 분이 있어 바람을 막아봅니다. 신매 터널 안을 지나갑니다. 약간의 커브인 터널에서 앞사람의 도움을 받아 달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나왔더니 대회 관계자분이 세우십니다. 여기서부터 차량 통행이 많은가 봅니다. 모아서 출발시키십니다. 저 팩에 붙어가려 시도해봅니다. 붙어가려니 존 3, 4 정도의 강도네요. 한동안 잘 가는데 앞에 차가 있어 서행합니다.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차가 없었으면 흘렀을 것 같거든요. 다 왔다 생각하고 이를 꽉 물고 붙어갑니다. 아까 모아서 보내준 까닭에 복귀 다 되어서는 많은 라이더들이 모여있네요. 인터벌이 걸리기도 하지만 잠깐만 파워를 쓰면 다시 파워가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꽤 긴 팩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만 못 따라가겠다 싶어 수신호를 하고 옆으로 빠집니다. 나약하네요. 멘탈이 약합니다. 잠깐만 참고 따라가면 따라가질 텐데요. 다행히 앞에 차가 있어 서행하는 바람에 다시 붙어갑니다. 와, 방금 물을 마시다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며 앞자전거와 바퀴가 겹칠 뻔했습니다. 와, 너무 놀랐습니다. 앞자전거와 몇 센티미터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물을 왼손으로 마시는 게 좋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지력이 좋은 앞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왼손이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오른손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참 여기 구간은 차량 통제가 아쉽습니다. 차량 통제가 잘 된 데에면 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런 구간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회가 아쉽기도 하고요. 한동안 잘 붙어오다가 앞에 차들이 없으니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까 아차했던 순간이 생각나서 오른손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봅니다. 이제 7km 정도 남았습니다. 꽤 제겐 여유있는 페이스로 가는 두 분이 있어 붙어갑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정도로 털리신 거 아닌가 싶게 비슷한 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투어를 오고 싶을 만큼 경치는 참 좋습니다. 파노말 스튜디오 입은 분이 선두를 써서 끌어주십니다. 막판에 적당한 팩을 받나 고맙게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라잉남도 좀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나서 끌어봅니다. 오후가 되어가니 이제 하늘이 맑아지네요. 사실 대회 내내 어필에 힘들었는데 막판에 다른 분들 끌어주는 역할 하니 좀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요. 여기 교차로에서 좌회전합니다. 출발지인 종암 스포츠센터에 다 와갑니다. 여기는 마지막 깔딱 어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춘천 캠파놀라 그란폰도 서울로 이사오면서 감히 올 수 있게 된 춘천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초반엔 길이 좁아 가다서다 병목이 많았고 중간엔 코스가 2, 3등급의 언덕이 8개나 되는 너무 어필 위주이고 후반에는 차량 통행도 많아 차와 자전거 서로 민폐를 끼치는 듯한 미안한 마음도 들게 하고요. 올해 초에 갔다 온 200km가 넘는 설악 그란폰도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경치도 훨씬 좋았고 달리는 재미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춘천은 그냥 마냥 힘들기만 한 대회였네요. 다만 1에서 4보급소 보급은 좋았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하면 고생하신 대회 관계자분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이 되겠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 춘천 그란폰도 그 다음 주에 대구 그란페스타 대회를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춘천 이후에 대회에 대한 좀 현타가 와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후기를 보니 좋았다고 해서 약간 참석 안 한 게 후회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대회 후 편집하는 지금 시점까지도 아쉬운 대회라고 느낀 제일 큰 이유는 대회보다는 제 자신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고강도 훈련을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고 대회를 너무 자주 나가다 보니 코스 숙지도 제대로 안하고 무턱대고 나가는 준비 없는 태도가 절 더 힘든 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춘천 그란폰도가 역설적으로 제겐 좋은 대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대회였지만 결과는 확인해 봐야겠지요. 총거리 122km, 획득고도 2677m 코스를 5시간 24분 만에 달렸습니다. 평균 속도는 시속 23km였고 평균 파워는 181W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이었습니다.